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구가 올 초 경로당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어느덧 어르신들의 생활을 혁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경찰의 특강이 열렸습니다.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대구 남부경찰서 봉천지구대 소속 경찰이 시니어 클럽을 찾아 최근의 범죄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금리로 낮게 대출을 내어준다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기존의 대출을 건 거죠. 어머니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그거를 상환을 하면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전화 받아보신 분 있을까요? 경찰은 점점 더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의심부터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이 강연을 듣는 노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40분 넘게 계속된 강연은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남구가 도입한 이른바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으로 카메라 앞에서 하는 강연은 실시간으로 남구 지역 전체 72개 경로당으로 생중계됩니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로당 현장에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문자가 왔는데 모르고 늦을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여가 프로그램은 물론 건강정보, 복지정보를 모니터를 통해 편리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모여갖고 막 얘기하고 TV만 보고 이제 그렇게 집에 갔는데 지금은 이제 큰 화면으로 노래 교실도 하고 또 다른 경로당이랑 그래 이제 연결해갖고 노래자랑 대회도 하니까 더 재미있고 그죠? 치매 예방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 등 여러 교육을 해주시니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게 많고 집에만 있는 것보다 훨씬 즐거워요. 남구는 지난해 9월 경로당 20곳을 시작으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 초 이 사업을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운영 중입니다. 전국 최초로 온라인 이 신년회와 또 스마트 노래자랑 경연대회 등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참여와 만족도가 아주 높았고 또 앞으로 다양한 이 행정 소식과 명사 초청 특강 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많이 발굴해서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경로당이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스마트 경로당이 종합 여가 복지시설로서 노인들의 생활을 혁신하는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대구는 나라를 되찾겠다는 염원이 가장 뜨거웠던 독립운동의 성지인데요. 대구 곳곳의 골목과 건물 그 안에는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지사들의 치열했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구가 품은 독립의 기억들을 김민재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붉은 벽돌로 이루어진 고풍스러운 건물. 조선의 빛이 되어라라는 뜻의 대구 조양회관입니다. 1922년 독립운동가 동암 서상일 선생의 주도로 민중을 깨우치고 국권을 회복하려는 염원으로 세워진 교육회관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각종 애국 집회와 전시회가 열리는 등 1945년 광복을 맞을 때까지 민족의 순환사를 함께했습니다. 국내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닮은 건물로서는 유일하게 남아있거든요. 최남선 같은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행사도 했고 또 전시회도 했는데 그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어떤 그런 행사가 잘 이루어졌다, 성황리에 끝났다 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는 거 보면은 남대로 서상일 선생님이 하는 그런 취지가 저는 맞았지 않나. 당초 조양회관이 세워진 곳은 달성공원 앞 옛 원화요고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1984년 대구시가 인수해 현재의 동구 망우당 공원으로 원형 그대로 이전 복원됐습니다. 조양회관은 현재 애국지사의 영정과 윤봉길, 안창호 선생의 어록 등 독립운동가
항일 투쟁에 관한 각종 자료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조양회관 바로 옆에는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에 힘쓴 독립운동가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이 있습니다. 탑 높이는 45m, 1945년 광복을 의미하며 일본을 향한 준엄한 경고라는 의미를 담아 탑의 방향은 동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915년 대구에서 결성된 대한광복회. 무력투쟁을 통한 국권 회복을 목표로 달성공원에서 창립된 비밀 결사 조직으로 전국 8도에 연락망을 갖춘 핵심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대담하게도 대구 경찰서 바로 앞 곡물상점으로 위장한 상덕태상회의 본부를 두고 독립군 양성과 친일파 처단 등 가장 치열하게 활동했습니다. 대한광복회는 1918년 이후 일제의 대대적인 탄압을 받았고 총사령관 박상진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은 사형을 받고 순국했습니다. 팔도에 지부를 두고 만주에 지부를 두고 만주 지부장이 2대 지부장이 김자진 장군입니다. 김자진 장군이 만주 지부장을 맡으면서 청산리 전투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만큼 큰 단체가 대한광복회입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국권회복운동인 국채보상운동. 1907년 1월 29일 서상돈 선생은 나라빚 1,300만 원을 국민들의 힘으로 갚아 국권을 회복하자고 최초 발의했습니다. 대구 북구정에서 열린 국채보상운동 대구 군민대회에서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의연금을 냈습니다. 전국적인 운동으로까지 퍼졌으나 일제의 방해로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채무 상환 운동이 아니라 이후에 전개된 항일 독립운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민 주체성과 그리고 책임 의식을 일깨워주는 역사의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국채보상운동을 통해서 단지 그 강복이 외부의 도움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이제 시작한 실천과 연대의 일제강점기 시절 서울, 평양과 함께 전국 3대 감옥으로 악명이 높았던 곳 바로 대구 형무소입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5천 명이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대한광복회 총사령관 박상진, 의열단을 설립한 이종암, 독립운동가 장진홍 선생 등은 이곳에서 순국했고 저항시인 이육사를 비롯해 수많은 독립지사들이 투옥해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50명이 5평 방에 수용이 되죠. 그러면서 물 한 동이를 주는데 그거를 다 같이 써야 되니까 하루 종일. 여름이면 이제 갈증이 나고 막 이래서 헉헉거렸다. 그리고 빈대는 쓸어서 버릴 정도로 많았다. 그리고 모래밥을 먹은 적도 있었다. 그리고 학생은, 이 학생이 선교사 일기예요. 이 학생이 다리에 총상을 입고 들어오는데 질질 끌고 들어와서 이틀 동안 밥을 굶기더래요. 이곳에서 옥고를 치른 서훈 독립운동가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례만 2,386명, 이 중에서 216명이 순국했습니다. 대구 형무소 사형장 자리에 지어진 현재 삼덕교회에 순국의 터를 기리기 위한 역사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성지 대구. 일제강점기 시절 대구의 역사는 곧 그들에게 항거한 저항의 역사였으며 대구에서 시작된 용기는 곧 나라를 되찾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는 치열했던 항일 투쟁을 이끌어온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습니다. 민족저항 시인으로 알려진 이상화 시인이 대표적인데요. 중국 국민혁명공 소속으로 평생을 일제에 맞서 싸운 그의 형 이상정 장군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입니다. 삶의 절반을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이상정 장군을 천희열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이상정 장군은 중국에서 독립군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30살이던 1925년 중국으로 망명해 중국 육군 군인으로서 중일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화중군 사령부 고급 참모로 난징전, 한커우전에 참전했고 태평양 전쟁 종결과 동시에 육군 중장으로 승진해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도맡아 진행했습니다.
당시 장제스 중국 총통으로부터 받은 일본도는 지금까지 후손을 통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본군의 사령관이 칼 하나를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칼이 어떻게 된 거냐고 보니 이 주둔군 사령관의 처가 이 칼로 자결을 하고 자기가 그 자결한 칼을 들고 항복의 표시로 할아버지한테 이상정 장군에게 이렇게 칼을 항복의 의미로 이렇게 바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칼을 보면은 칼에 묻어 있는 P자 선은이 아직 남아 있기도 하고요. 이상정 장군은 중국군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1940년대 들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참여했습니다. 1942년 외무부 외교연구위원으로 선임된 데 이어 그해 10월에는 경상도 지역 의정원 의원에 선출됐습니다. 임시의정원에서 이상정 장군은 제2분과위원, 의정원법 개정위원을 지냈으며 1944년에는 군무와 교통을 담당하던 제4분과위원에 선임돼 임시정부 내 대표적인 군사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1943년도에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우리 한국에 잠시 들어오셨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만일 이상정 장군이 돌아가시지 않고 우리나라 건국운동에 기여했더라면 한국 현대사가 새로운 지형도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정 장군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일본과의 치열한 전투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입니다. 51세의 삶 가운데 절반인 25년을 조국 광복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상정 장군은 중국군 고위 장교를 역임하며 평생을 항일운동에 몸바쳐온 군인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 독립운동을 전개한 장군의 업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대구에서 애국 청년들의 비밀 결사 조직으로 출발한 광복회 설립 11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대구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대구 근대 역사를 기념하고 알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오류가 방치되거나 왜곡돼 바로잡아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대구 역사 현장을 우성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15년 8월 25일 박상진 등 대구 청년들의 비밀 결사로 시작해 팔도 지부와 만주사령부까지 확산했던 항일 독립투쟁 조직 대한광복회. 올해 설립 110주년을 맞았지만 광복회가 처음 결성된 장소인 지금의 달성공원에는 이런 역사를 새긴 기념물이 없습니다. 1910년대에 대구의 독립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광복회가 결성되었던 달성토성에 현재 아무런 표식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요. 대구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달성공원이라는 명칭도 일제가 민족적 정기를 짓밟은 우민화 정책의 잔재로 본래대로 달성토성으로 복원해야 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다른 위치에 기념물이 세워진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보상운동 확산을 위한 대구 군민대회가 열렸던 북구정. 문헌에는 북구정 위치는 옛 대구읍성 서쪽편이며 옛 서문시장 끝부분이라고 기록돼 있지만 대구시가 옛 대구시민회관, 지금의 대구 콘서트 하우스 자리로 잘못 알고 엉뚱한 곳에 국제보상운동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국제보상운동을 최초 발의한 장소인 광문사터 기념비도 수창초등학교 담장 옆에 조성됐는데 실제 광문사 자리였던 경상감령 관풍루 근처 옛 치고수청 자리와는 완전히 동떨어졌습니다. 치고수청이 있었던 지금의 국제보상로 어느 식당 앞 길바닥에 광문사 자리라고 새겨둔 작은 동판 하나 있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길도 끌지 못합니다. 국제보상의원금 수납과 보관 장소였던 수창사는 현재의 서문로 2가 한 빌라 자리에 있었는데 수창사 자리임을 알리는 표지도 없고 덩달아 시민들의 관심에도 멀어져 있습니다. 근대 대구사의 중요한 역사 공간들이 경상감영을 중심으로 큰 대로에 위치해 있음에도 중구청이 근대 골목 투어라는 역사 관광 사업을 추진한 것도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위대한 역사가 작은 골목에서 일어난 소소한 일처럼 격화돼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대로 맞이하면서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도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식민 지배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골목이라는 용어로 접근해 버리면 역사적 실체하고는 좀 다른 상당히 그 축소되는 그런 그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서울 서초구엔 1,500장 이상의 LP를 지역사회에 기증한 인물이 있는데요. 김지연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좋은 음악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생전 소망을 실천한 겁니다.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 이곳엔 LP를 감상할 수 있는 뮤직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1,660여 장의 LP를 기증받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90% 이상은 한 사람이 기증한 겁니다. 바로 김지연 씨가 그 주인공. 40여 년간 수집해온 수많은 음반들을 이웃들과 공유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생전 소망을 실천한 겁니다. 아버님께서 음반이나 그 사이사이 책갈피나 이런 데다가 요거는 어떻게 들어라 하는 설명까지 이렇게 메모를 하신 것들이 다 하나씩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정말 아버님을 그때 그 순간 그 순간 만나는 것 같고 이 소중한 거를 저 혼자만 좋다고 즐겨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기증한 LP 가운데에는 명반도 많고 장르도 다양합니다. LP를 감상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음악 칼럼니스트의 클래식 강연에 활용되며 갓 태어난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가 지역사회에 알려지는 데에도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 기증해주신 그 LP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서리풀 뮤직 라운지 클래식 강연과 함께 커뮤니티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개인들이 와서 감상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증 소식을 알게 된 이웃들이 이따금 전하는 인사에 다시 한번 보람을 느꼈다는 김 씨. 현재 일 때문에 일본에 머물고 있는 딸도 자신을 따라 그리고 할아버지의 소망을 따라 음반을 기증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좀 지브리 음반들을 우리들 많이 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사서 여기다 자기도 좀 기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소중한 음반들을 지역사회에 내놓으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이어가고 있는 김 씨. 마치 아버지가 이 공간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다며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길 바랐습니다. 저는 여기를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뭉클해요. 뭉클하고 이게 이제 저 혼자만의 투쟁이 이루어진 게 아닌데 그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여기 서리풀 라운지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아버님 음반이 다 옮겨지게 돼서 저는 이게 우연한 일인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아버님께서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영남이공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2025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전 영역에 걸쳐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성과 평가는 사업에 참여한 전국 118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정량 정성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영남이공대는 교육혁신 전략, 사업 추진 실적, 성과 관리 등 모든 평가 영역에서 S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2025년 제1회 건강급식 우수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학교는 용계초등학교와 월배초, 효명초, 테크노초, 남동초, 와룡중학교와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 등 모두 14곳입니다.
이들 학교는 영양과 위생, 기호도와 경제성 등 6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추천에 의해 우수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특별식 비용으로 학생 1명당 1,2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남구 대덕문화전당이 개최하는 2025 남구 청년예술제에 참가할 9개 팀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올해 공연팀은 스트릿 댄스, 국악 오케스트라, 미니 뮤지컬, 클래식 및 전통 국악, 인디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으로 구성됐습니다. 2025 남구 청년예술제는 다음 달 16일부터 20일까지 대구 음악창작소에서 열리는 프린지 페스타에 이어 25일과 26일 이틀간 대덕문화전당 드림홀에서 메인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 서구 비산사동의 김동근, 강경희 부부가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600번째 착한 가정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기부에 참여하며 김 씨 부부는 평소 이웃의 복지를 위한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이달 말까지 매주 월요일에 탁구 교실을 마련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달성군 남부 노인복지관의 노인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하며 청소년과의 세대 간 소통과 교류를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경력 2년 미만의 신규 화재조사관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교육은 원인 분석과 감식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조사관들이 화재 조사 실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독서의 달을 기념해 5개 구립도서관에서 모든 세대를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는 강연, 공연, 전시 체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달서 구립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